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고전 이지고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손자병법 제2편 작전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맞아요.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넌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전은 바로 내가 얼마나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준비를 해 놓은 건가 라는 것이 바로 작전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편에 계라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시계라고 해서 시작할 때 계획한다, 계산한다 라고 해서 질적인 부분의 계산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천지 장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의 상하 간에 합심을 하는가,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가 얼마나 유능한가, 그리고 그 조직의 시스템이 법제화가 잘 돼 있어서 정말 규율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의 환경이나 지형, 날씨 등은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질적인 계산을 했다면, 두 번째는 전쟁의 작전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계산, 인적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질적인 계산과 양적인 계산을 미리 해두고 그런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우리가 손실이 없이 그것을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전이다 라고 하면 물적인 계산을 첫 번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 실전을 큰 손실 없이 잘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작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의 작전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적인 계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실전에서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자는 물적인 계산을 굉장히 철저히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일으키다, 그리고 저는 전쟁을 얘기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 그리고 그 준비 단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전편을 읽으실 때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자마자. 왜냐하면 이 작전편에서 전반부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치거라든가 혁거, 그 다음에 뭐 대갑, 이런 여러 가지 전쟁용 무기들이 나와요. 종류별로. 지금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앞부분의 내용은 그만큼 들어가는 물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거다, 그 다음에 혁거다, 이런 것들은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탱크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전쟁용 무기를 쓰지, 전차 이런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수레에다가 말을 묶어서 사람이 그 위에 타고 위에서 뭐 창을 휘두른다거나 활을 쏜다거나 하겠죠. 그런 치거, 혁거, 지금으로 치면 전차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런 거가 들어가는 치거와 혁거들 같은 경우에 보통 수레 하나에 4마리의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치거가 천사, 혁거가 천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00대의 수레들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대의 수레면 말도 뭐 4000필이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장수 한 명 타야 되고, 뭐 보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전쟁에 나가니까 어떻게 요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나의 수레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각각 1000대씩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물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갑이 10만이다. 야, 이 갑옷, 우리가 갑옷을 입은 병사들도 10만이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즉 내외 지비, 안과 밖으로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면 다른 인접한 국가들과 수교와 외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빈객지용, 또 외교를 통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비용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무기를 쓸 때 필요한 오칠할 때 쓰는 것, 그 다음에 창이나
칼이나 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야, 일비천금이다. 하루에 1000금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전쟁을 한번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하루에 1000금이 들어간다. 그런 연휴에 10만의 군사를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손자가 작전,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하루에 10만의 병사를 움직일 1000금이 준비되어 있구나 라는 뜻이죠. 물론 이 작전이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전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대가 서로 비등한 관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꽉 갖추고 여기도 꽉 갖춘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루에 드는 비용이 그만큼 든다는 이야기죠. 와, 이 정도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라는 건 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직업이 농부다, 그 다음에 상업이다, 이러면 뭐 10만 명이든 뭐 20만 명이든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곡식과 재물을 얻어올 수 있지만 군대라는 것은 오로지 그 많은 비용을 소비를 하는 단체가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동안 무기가 부러지면 수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차가 부러지거나 말이 죽어도 그것을 또 새로 복구를 하면서 비용은 계속해서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전쟁은 오래 할수록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처음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실제 전쟁을 땅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제1편 개편에서는 질적인 부분, 그래서 전쟁에서 얼마나 우리 전쟁을 하기 전에 상하가 화합되어 있고 장수가 유능하고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정말 잘 굴러간 상태에서도, 이 상태가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도 하루에 1000금씩 드는 재물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나라에서 전쟁을 한번 하는데 이만큼이 든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으로 해당되면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내가 나만의 무언가를 시작할 때 바로 질적인 계산과 양적인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물론 이때 시작하는 말은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처럼 소규모로 시작하는 부분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규모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뭐 사무실 임대 비용부터 시작해서 공과금, 월급, 그 다음에 뭐 이동할 때 이동 비용, 그 다음에 법무, 세무, 온갖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없이 시작하면 굉장히 위태롭게 되겠죠. 위태롭게 되면 내가 들인 모든 공과 에너지가 정말 한 번에 다 깎여나가는 굉장히 큰 아픔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이 비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이 2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도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가 풍부해야 애절을 한다 라는 말도 이때 있었던 말이죠. 비용이 얼마나 갖추어졌느냐,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그 애를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도 알고 치욕도 안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물자, 그 다음에 비용 준비에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런 비용까지 다 갖춰졌다면 이제 제대로 된 다음번 작전을 한번 세워보자 하면서 하는 말이 기용전야귀승, 전쟁을 하는 데는 승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제 작전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이런 수많은 질적인 양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면 어떤 과정과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과정과 결과에서 무엇이다?
무엇이 귀중하다? 바로 승리를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작전 때부터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고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승리가 가장 귀한데 승리를 하려면 바로 첫 번째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오래 끌면 끌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수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피폐해지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를 하기 위한 바로 3가지 작전 중에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속하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신속하게 승리를 합니까? 하니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바로 졸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졸속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흔히 졸속 행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급히 하는 것을 졸속이라고 하지만 전쟁만큼은 졸속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자는 졸속, 졸렬하지만 속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의 작전 부분에는 속 빨리 해야 된다는 반대말인 구, 질질 끈다, 오래되다 할 때 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라는 말은 질질 끌면 첫 번째 무기가 둔해지고 두 번째는 사기가 꺾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해도 힘만 소진되면서 결국 전쟁에는 지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물적, 그 다음에 질적, 인적 자원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국가가 망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사가 망합니다. 준비를 했으면 졸속으로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그럼 졸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졸속은 내가 준비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즉각 실행에 옮기는 것을 졸속이라고 합니다. 제2편 작전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병문졸속, 미도교지구야. 어설프지만 빨리 한다는 말은 있어도 굉장히 자세하고 교묘하고 세세하게 질질 끈다는 말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내가 좀 더 준비해서 내가 좀 더 완벽할 때 해야지 라고 하면 절대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말은 정말 쉽죠. 우리가 졸속으로 한다는 말이 전쟁을 졸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린 본능적으로 졸속을 잘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 준비 제대로 못해서 급히 했다가 내가 치면 어떡하지? 이거 준비 제대로 못했다가 저기 도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기회가 눈에 있는데도 기회를 빨리 포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손자는 항상 명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2 작전편에서 승리를 귀하게 여긴다. 속전속결로 승리한다. 그 첫 번째 3가지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졸속, 병문 졸속이다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졸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빨리 해야 된다는 말은 대충 뭘 빨리 한다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 졸속을 통해서 지금 삶을 한번 여러분들도 손자병법에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졸속을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변화하는 가운데서 빠르게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군대는 굉장히 수많은 변수가 있는 곳이죠. 전장터라는 것이 날씨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상황이 바뀐다거나 지형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의 변화에서 대군을 이끌고 가는 장수가 그 변화의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 있어야지만 졸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면 우리는 속전속결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즉 졸속을 하라는 말은 내가 지금 딱 전장터에 나갔을 때 어떤 기회가 내 눈앞에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포착하고 준비가 미흡하더라도 기회가 오면 바로 실행하라. 그것이 바로
졸속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우리 지금의 삶의 형태, 지금 굉장히 도시화되고 현대화된 지금 우리 지금의 삶의 형태가 바로 이 졸속을 볼 수 있는 전장터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고 세계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지금 우리 국내 상황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과학과 여러 가지 기술 발전들이 급변하는 시대죠.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기회를 내가 빨리 포착해서 내가 준비가 덜 된 상황에도 기회라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들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 손자병법 제2편 속전속결로 끝내라!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부분에서 바로 그 첫 번째 졸속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어떻게 하면 또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다 함께해서 우리 작전편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